천간의 하늘 형상과 땅의 형상을 도표로 만들어 봤다. 봅니다. 천간을 이게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면 갑은 하늘에 보면 천둥에 표현되고 땅으로 보면은 거목. 이거는 이제 물상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거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을 갖다가 하늘로 본다면은 우르릉 쾅쾅쾅 하는 천둥과 같은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뭐야 갑목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땅으로 내려오면 그걸 거목과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저 은행나무 있죠? 네. 저거를 갖다가 을목이라 할까요? 갑목이라 할까요? 빙고 바로 저걸 갑목에 비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은 뭡니다? 천둥에 이어진 번개다. 천둥 치고 번개 번쩍 하잖아요, 그죠? 번개다라고 하면은 땅으로 내려오면 화초와 같다. 아까 저 밖에 있는 은행나무는 뭐라고요? 갑목에 비유한다면 화초와 같은 을목은 뭘까요? 나무 이파리 화초. 밑에 있는 잔들이나 꽃집에 있는 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목은 이런 좀 큰 어떤 규모를 말한다. 그 을목은 화초 개념에 있는 이런 작은 식물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정으로 가보죠. 병정은 하늘로 가면 해와 별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땅으로 내려면 용광로와 촛불에 비유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용광로이고 이게 촛불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렇게 강한 연도로 양으로 이런 음으로 그러니까 강하고 음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 다음에 무기는 구름에 표현되고 큰 산과 전답에 비유할 수 있다. 경신은 달과 선의로 그리고 강철과 보석으로 그죠? 보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계는 소낙비와 이슬비, 바닷물과 시냇물과 같은 그렇게 비유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천간의 하늘 형상과 땅의 형상, 주로 천간을 통한 하늘의 형상과 천간을 통한 땅의 형상을 규정이 아니라 비유를 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지문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뭡니까? 이해를 하다 보면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어서 중급, 고급, 실전 이렇게 갈 때 저런 거는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게 제공이 되고 또 설명이 된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간에 있어서 그 응용을 한번 위에서 이제 비유하는 것을 봤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환이 다 있으니까 그죠? 그 교환을 통해서 읽고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응용법.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은 이제 충분히 특징이나 성질이나 기능은 설명이 됐어요. 갑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통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갑의 응용을 보면, 자, 요거 봅니다. 그러면 갑은 부야, 만물해 부, 갑이 생야 그랬네요. 이 말은 뭐냐? 갑이라는 거는 이렇게, 밑부듬이다. 밑부듬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듬직하다, 늠름하다 그런 기상이다 이런 거 보고 만물해부 갑이 생야 그러네. 만물이 풀려서 이렇게 듬직하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마치 갑이 출생하는 뛰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물상적으로 봅니다. 물상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위에서 비교를 해봤으면 뭐였죠? 거목, 지휘봉, 건물이랑 건축물, 그리고 지도자, 책임자, 우두머리, 교육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외워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간목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나 보면은 우리가 우뚝 솟은 걸 방금 얘기했잖아요. 만물해부 늠직하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휘봉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그죠? 지휘봉이고 거목에 해당되고 그리고 건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된다. 건물이나 자 거목이라는 것이 흙토 위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 그런 이런 큰 나무란 말이죠.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이거는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뭐 높은 건물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목이고 지휘봉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고 우두머리이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뭐 교육자이다. 이런데 방점을 찍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갑목이 갑이 득세를 하고 갑목이 이제 실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아 저 사람은 우두머리격이구나, 두목격이다, 두령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교육자구나. 근데 교육자 중에서도 보면은 을목의 경우에는 내가 교육자로 표현하는데 을목은 좀 더 청소년, 유치원, 유아원 이런 뭐 이런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저 갑목은 주로 뭐야 고등학교 이상 이런 저 대학교 교수 이런 쪽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표현한다. 그럼 이제 이 성향을 보면 성향 갑목의 성향은 여기도 있지만 만물이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창의적이다 그랬고 기억력이 뛰어나도 개척, 진취적, 미래지향적, 젊음, 어짐, 지적 욕구 이렇게 내. 그러니까 이런 걸 우선 먼저 창의적이다라는 거고 기억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를 간목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의를 잘 이렇게 외워놓으면 통변에 있어서 훌륭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간목의 특징이 보면은 직업성으로 볼 때 교육, 출판, 언론, 문학, 예술 이런 쪽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방금 교육, 출판 이런 거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관련하거나 종사하거나 그것의 기능에 따라서 교수가 되거나 또는 그쪽에 직종에 있거나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자, 그 다음에 을의 응용 봅니다. 을의 응용. 을은 을 마찬가지로 을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요. 이거는 알야 그래. 알야. 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걸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가야 될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뼈그덕 꺼릴 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야? 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휘어진다, 굽어진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추 알이 출야 그러네. 자 여기 뭐냐면 추라는 거는 스스로 뭐야 추 이렇게 뽑거나 이래 스스로 이렇게 뽑아내거나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태어나는 출세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자 봅니다. 이게 간목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면 을은 뭐냐면 삐그덕거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나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칡넝쿨이라고 이해하면 딱 좋겠네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칡넝쿨은 삐그덕 이렇게 굽어지고 그죠? 이렇게 감아가면서 이렇게 자라가죠. 바로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유희가 찬한 성명이라는 데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물상적 의미를 봅니다. 을의 물상적 의미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화초 같고 초목 같고 그리고 과실물, 물식물, 작은 지휘봉. 아까 목은 큰 지휘봉이라면 이거는 작은 지휘봉, 밧줄 혹은 전깃줄 이거 뭐야? 삐그덕거리는 알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 보고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거 하고 밧줄하고 사람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갑과 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참모, 책임자, 교육자. 이 갑이나 을이나 이런 쪽은 그냥 목의 성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기획을 하거나 참모를 하거나 또는 책임자이거나 교육자이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갑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갑목은 좀 양성적이고 을목은 음성적이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향으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창의적, 기획, 개척, 진취, 미래, 젊음, 어짐, 지적이었고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야? 목의 성향인 거예요. 다만 거기서 그것이
강성과 음성, 그죠? 양성과 음성의 개념적 차이가 있다. 직업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의 성향이기 때문에 교육, 출판, 언론, 문학, 예술 이런 등등의 직업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등을 왜 알아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묻겠죠. 아, 우리 아들이 뭐가 적성인지를 묻는데 이런 걸 알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알 수가 없다.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간이 간목이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그릇의 기준이 간목이냐 을목이냐의 개념이지 일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간은 기준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병의 응용, 병의 응용. 역시 마저 병이라는 거는 여기는 병야 그래. 요 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다라는 뜻이에요. 박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박야, 병야, 박다는 뜻이야 소리야.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천간에서 쓰고 있는 이 병이라는 건 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생병연 그러네. 뭐야? 이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게 밝다라는 그런 것이다. 자연처럼 자연이 이렇게 밝게 태어나오는 그런 것인데 개저 견나라 모든 게 다 그것이 그와 같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와 같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그 물상적으로 보면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박다라는 거예요. 박다. 응? 형광등, 백열등 이거 다 뭐예요? 다 밝히는 거죠. 손전 후레쉬 이게 다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벌레 중에서도 반딧불 같은 거는 뭐에 속할까요? 병정에 해당되겠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이 물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유추해 봐라. 그 병은 밝기 때문에, 그죠? 밝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 책임자, 우두머리 이런 거고, 이 밝기 때문에 이거 주로 이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가장 여기 이제 정신적 지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병정은 거의 보면 이렇게 정신적 지도자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종교인 이런 게 병화가 약한 경우에 종교인 그 다음에 보면 이 병화의 성향으로 볼 때는 화가 밝을 경우에는 현실 지향적이다. 그리고 명예심, 활발, 쾌활, 적극적, 낙천적, 질서, 순서, 추진력, 판단력이 좋다 그랬고, 성향은 이 예의가 인리, 예지, 신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죠? 오상에서 인리, 예지, 신으로 나눌 때 화는 예에 해당된다 그랬고, 이게 현실 지향적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이 활발하고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 등이 이런 직업을 만들어내요. 예술 이런 것들이 뭐야? 예술, 방송, 종교, 심리, 철학 이런 쪽으로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실 지향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화라는 거는 보면은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 있는 거. 밝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우면 깜깜하면 움츠리거나 오므리거나 수그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게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신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상당히 이 병화적인 성질은 이런 정신적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특히 보면은 어느 쪽이냐면 밝게 빛나는 쪽은 그쪽은 되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쪽이고요. 그 병화가 음적인 경우는 강의보다는 이런 상담 쪽을 가요. 그쪽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음과 양에 따른 결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한번 봅니다. 정화. 역시 정화는 보면은 말이죠. 자, 정장야 그랬어요. 정장야. 정이라는 것은 아주 장성하고 늠름하고 기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물체인데 다 모든 이런 것이 이게 강장하고 튼튼하고 이게 장군처럼 말이죠. 이러한 것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상적견으로는 별, 달빛, 불빛, 조명, 화로, 가로등, 전기 이러한 등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섬세함, 따뜻함, 종교적 지도자도 필요하고 상담과 연구, 정신적 안내자 등이 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향은 화가 밝을 경우에는 이상적이고 자유롭고 간대롭고 보호 본능, 낙천적, 명랑, 효활, 질서, 순서, 추진적, 판단력이다 그러고 사상으로는 이해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화가 밝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몽상가가 되어버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가령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병화가 되었던 또는 정화가 되었던 이것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원령이 사나 오나 또는 뭐 하다못해 인이다 그러면은 이 속에는 다 뭐예요? 불화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되고 그 세력이 되죠.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것을 기능을 펼치려고 하는 쪽에 있다. 반대로 이 병화가 해자축에 있다. 해자축월이다 그러면 겨울이다. 이럴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움츠려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뜻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병이나 정은 빛나는 거죠. 다른 말로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해와 달은 빛이 나는 거죠. 근데 해와 달은 빛이 나는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은 아직 뜨지도 않았는 거예요. 해도 달도 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다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상적이다, 몽상적이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이것도 규정되어서 밝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밝은 기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기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 정화에 직업적으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화에 오행화에 속하기 때문에 예술, 종교, 방송, 심리 상담, 철학 이런 등이 적성적으로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에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죠. 천간 무에 응용을 해보면 이 무라는 거는요. 무라는 것은 자 무야 그랬네요. 요 무는 뭐냐면 무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성하다. 무성할 무자예요. 무성할 무자. 그러니까 무라는 말은 무는 무야. 무라는 것은 무성하다는 뜻이야. 그래요. 무성하다.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거 이제 앞으로 생각할 때 이 무를 생각하면은 무성한 거, 무성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다 무성하다라고 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무성야 그랬네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모두 다 뭐야? 무성하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성하다는 것은 풍부하다는 것이고 풍성하다는 것이고 그죠? 넉넉하다라는 거 아니야. 자, 무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뭐 풍성하다, 넉넉하다, 풍요하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라. 자, 물상적으로 볼게요. 그런 물상적으로 보니까 뭐야? 산이 어때요? 풍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죠? 풍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과 들판, 야산, 제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많겠죠? 댐에 보면은 이 댐도 이런 거 다 보면 산이 묻어져인 거고. 그 다음에 성곽, 그죠? 성곽, 이 벽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무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지금 뭐 기토 보죠. 여기 기토.
이 기토는 보니까 이 물상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산과 들판, 이거는 흙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죠? 산, 들판, 근데 산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들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보다는 뭐? 들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야? 문전옥답 그래. 문전옥답. 문 열면 바로 앞에 뭐야? 내가 가꿀 수 있는 그런 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꽃밭 이런 걸 말한다. 개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무토의 성향을 한번 봅니다. 성향은 자, 무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리산 뭐 이런 생각. 지리산은 악산이에요. 자, 이 무토라는 거는 산으로 만약 여러분들 비유하면은 말이죠.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건 예쁜 산들이죠. 예, 물론 그것도 무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무토의 의미를 또 정의라기보다도 비유하면 주로 보면은 저런 그 무등산, 그죠? 이런 쪽 무등산을 보면은 어때요? 풍요하고 지리산 같은 게 막 넉넉하고 그렇잖아요. 악산 돌산도 아니고 그러한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요. 그러면 중용지도 그랬네요. 이게 중용지도라는 그런 넉넉함도 있지만 토의 기능이에요. 이게 토는 진술충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진술은 중앙토라 그랬죠. 중앙토는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중앙 집권적인 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솔하거나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야? 중용지도다 그랬네. 중용지도다. 이게 중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중용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쪽이 이쁘다고 치우치고 저쪽이 이쁘다고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균등함을 의미한다. 중앙이니까, 그죠? 중앙이 균등해. 그리고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안정적 성향이고 가정적이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름도 믿음 기름이다. 이거는 기른다는 거. 이게 여기서 기른다는 거는 기름이 아니고 기를 6, 그죠? 기를 6. 그리고 믿음과 신이, 그러니까 이 토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중용적인 중앙토라고 하잖아요. 중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의를 이야기를 한다. 특히 우리가 오상에 있어서 토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신이라 그랬죠. 신. 믿을 신, 그죠? 네. 신이라 그런다. 마찬가지로 기토 역시 뭐냐, 성향에서는 같은 거예요. 토이기 때문에 중용지도가 보수적, 신정, 안정적 똑같은 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낸다. 이 육성이에요. 육성. 자, 보십시오. 이 밭이 있다. 이 밭이 하면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밭이 있다. 밭이 있는데 이 밭에는 곡식이라 해가지고 자, 밀과 보리만 심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통변성에 사람들이 당신은 흙의 성질을 가졌다. 흙의 성질을 토기의 성질을 밭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 밭은 만물을 키우며 있어가지고 곡식만 키우는 건 아니다. 민들레 바람에 홀씨되어 날라와. 그래, 그럼 너도 먹고 크거라. 그만 오는 게 아니야. 뭐? 달래랭이 쓴바귀도 와. 그래, 너희들도 어디로? 돌담가로. 그래, 너도 그러면 돌담가로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먹고 살거라. 이 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은 길러주고 어떤 놈은 배척하고가 아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거죠. 토의 성질은, 토는 바로 모든 만물을 배척함이 없이 길러내고 육성해낸다. 바로 그래서 토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 토기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뭐 이런 길러내는 것, 남한테 봉사하는 것, 늘 희생하고 치이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된다.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토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말이죠. 직업적으로 보면 무토든 기토든, 그죠? 무토든 기토든 직업적으로는 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무조건 토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해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사주가 이렇게 거간에서 중개하고 중매하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토의 기능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교, 교육, 종교나 교육자 이런 걸 말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러내기 때문에 만물을 산이든 밭이든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잖아요. 그래서 길러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교육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등이 보면은 종교나 철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명리학 이쪽 계열 등이 되게 토기에 많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토속 종교 이런 쪽이 굉장히 토에 강하다.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도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그 전통 종교 쪽은 이 토기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서양 종교들은 토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금기나 이런 쪽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토기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신의 응용을 한번 보죠. 경신의 응용. 자, 경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새롭게 갱신한다라는 의미에 바꾸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경금의 의미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변혁하고, 그죠? 강철같이 어떤 변혁하고 개혁하고 그러한 개념을 그 계절로 보거나 또는 어떤 만물의 성숙도로 보면 숙살적인 기운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무르익어지고, 그죠?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것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면모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모양을, 강성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강성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이 경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좀 시끄러워요. 부딪히니까 깡깡깡. 그죠? 그리고 또 경금은 보면 여기 물상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무쇠, 바위, 재련된 큰 칼, 만약에 재련이 되었다면 큰 칼, 장군칼 같은 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부품 칼 같은 거는 이제 신금에 해당된다. 재련된 큰 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큰 칼이니까 뭐 도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재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도끼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경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뭐 도끼나 또 뭐죠 이렇게 이거 저 해머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경금에 재련이 됐더라도 경금에 해야 된다. 반면에 보면은 신금 같은 경우 봐봐요. 쇠는 쇠인데 뭐 예리한 칼날 같은 거. 그다음에 그것을 재련을 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재련된 작은 칼날을 말한다. 작은 칼날. 그리고 이 신이라는 거는 신야 그랬어요. 신야. 아까 경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다시 새롭게 변신되고 강하고 이런 걸 말한다라면 신이라는 거는 신야 그래요. 신이라는 건 새롭다라는 거죠. 새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재련과 같은 거예요. 재련. 깔끔하다. 또는 날씬하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신에 해당된다. 여기 보면은 물초, 신자, 개수, 성야 그러네요. 자, 물자. 모든 만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수성한다.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주로 이런 것들은 뭐야? 재련을 해서 경금은 그 자체로서 울산바위, 그죠? 단단한 거. 그리고 재련을 했다 하더라도 장군칼, 그죠? 이런 것. 해머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봅니다. 경금의 성향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종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범종 같은 거. 예. 범종은 어디 있는 거죠? 보신. 예. 보신각? 그래, 보신각종 같은 거. 절에, 예, 큰 절에 있는 그 범종이, 그 범종이죠. 이런 범종 같은 거는 어때요? 울림이 땡땡 하나요? 동. 벌써 이미 뭐예요? 예?
이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신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경문서에 따라 그 금의 성질이 보면은 소극적이다, 섬세하다, 예민하다, 정리, 그리고 긴장감, 다툼, 비판적, 냉소적, 공격적, 고집스러움, 그리고 결단력, 냉철함, 권위적, 규칙, 규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강하고 강한 장군 칼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보면 의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의리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의리가 있다는 건 묵직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 경금은 또 숙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까 장군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판사보다도 뭐 검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이제 경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금에는 이제 이런 의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학계 중에서도 의학도 이게 좀 중심적으로 무게가 양성 양에 속하는 거. 만약에 이게 의학 같으면은 요거는 수술하는 칼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금에 해당된다. 신금은 오히려 수술 칼날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작은 재련된 작은 칼 이런 거 뭐예요? 수술칼도 해당되겠죠. 수술칼. 그러니까 숙살의 의미가 수술칼로 가면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의 성향으로 하면 또 같아요. 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나온다. 결단력 있고 규범이 있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이 금이라는 성격이 아주 긴장감이 일어나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갑자기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저기서 쨍쨍 10분에 슉슉 칼 소리가 나요. 그러면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오그러들죠. 그렇잖아요? 예, 쫄죠. 예, 왠지 바로 뭐라도 하나 집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휙 날라올 것 같고 뭐 표창 하나도 휙 날라올 것 같고 말이죠. 긴장감입니다. 그런 게 직업적으로 볼까요? 경금의 직업적으로 보면은 경제, 경영, 금융, 전기, 전자, 철학, 법, 군인이나 경찰, 의학, 소리 뭐 이런 거인데 이게 소리라는 의미는 이게 부딪히면은 쇠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금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경영, 금융, 전기, 전자, 철학, 법, 군인이나 경찰, 의학, 소리라고 동일한 거예요. 왜? 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뭐야? 양강과 음금의 음류의 이것의 차이점이 다소 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신금의 작은 칼날은 수술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학적인 칼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의 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더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말이죠. 이것과 깡패와 사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 같다.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깡패가 쓰는 칼이 있고 의사가 쓰는 수술 칼이 있고 어부가 쓰는 장사 성업하는 그 뭡니까 일식집에 쓰는 이런 회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릇 때문에 바뀐다. 즉 일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질들이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 이 사람은 칼 쓰는 사람이네. 뭘 쓰는데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 이 사람은 법조로 가는 게 좋겠구나. 이 사람 깡패네. 이 사람은 그래 당신은 횟집 한번 해보세요. 그게 깡패다, 횟집이다 그게 더 나와야 하죠. 당연하죠. 그걸 이제 실전에서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그릇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러냐? 그렇지 않다. 검찰이 되고 경찰이 되고 깡패가 되고는 같아요. 그 뭐냐? 그 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운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쓰여지느냐 이렇게 쓰여지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금을 쓰는 사람이 어려서 유년에 인성이 발달되어 있었어. 그러면 뭐야? 학문이나 공부에 밝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못해도 법조계. 그래, 그쪽으로 갔겠지. 그런데 그게
그 유년의 인성이 따라주지를 못했어. 그럼 어디로 갈까? 운이 좋으면 횟집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어디로 간다? 깡패. 깡패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어. 당신은 여러하니까 얘는 저걸 넘어야 뭐 체육을 시켜서 운동을 시켜서 체육관 시켜라.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릇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간에 있든 그것이 월간에 있든 연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그것이 어떤 그릇에 따라서 이미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금이다 신금이다 그런 기운을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와 계수가 남았네. 그죠? 자, 임수와 계수를 봅니다. 이게 지금 편집에서 잘못돼서 그래요. 아이코. 자, 이거는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 자, 임수의 응용.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임야 그랬네. 임은 임야. 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이라는 것은 임은 임야 그랬네요. 뭐 아이벨 임자예요. 이게 잉태할 임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아이벨은 임이다. 임신한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임신하는 말과 같다. 임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임수라는 것은 만물을 길러내는 뭐예요? 원천이죠. 엄마가 임신을 한다라는 거는 그 속에 아이를 뱄으니까 그 아이를 10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품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는 성질은 뭐냐면 늘 뭘 한다, 뭘 하기를 좋아한다. 길러내는 거예요.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남한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다. 그러한 성향이 많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보면서 음양, 교물, 회임야 그랬네. 이 음양이 교물 그랬네. 그러니까 이 음양이란 건 다른 말로 원래는 뭐라 그랬죠? 동정이라 그랬죠?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음양 이건 후대에 나온 말이에요. 음양은 다른 말로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이 사기여서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규 그래요. 교구. 이 말은 뭐냐? 서로 짝짓기란 뜻이에요. 이게 짝짓기. 이게 짝짓기란 뜻이에요. 동정이 교구하여라는 거예요. 성동정이 교구하여 회임 그러네. 품어 뭐를 아이를 이게 품는 거야.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 운동이야 이게. 그러니까 동정 교구를 통해서 즉 다른 말로 짝짓기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동정이 짝짓기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 회임을 하는 거야. 우리 회임한다, 임신한다 그러잖아요. 회임을 하는 거와 같은 것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자 이 맹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식이 씨앗이란 말도 되고요. 씨앗이란 말도 자식이, 자식이 이러지만 미로원이 맹야라. 아직은 싹과 같은 것이다. 결국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수를 볼까요? 개수는 마찬가지예요. 다 유희 성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개는 규야 그래서 개는 규야. 개라는 거는 천간에서 쓰고 있는 개는 규야 그래. 규라는 거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헤아린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통찰한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라는 거는 봅니다. 개도 이생 그러네. 규도 이생. 그러니까 잘 변별하고 분별하고 살피고 통찰하는 그런 정도로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어져 간다. 생겨나 간다. 그래서 생겨나서 예, 내 출지야. 그래서 뭐야? 뛰어나간다. 뛰어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아이가 배는 것과 같은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수라는 것은 그것을 잘 이렇게 살피고 통찰하고 그러한 것인데 그것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상적으로 보면은 임수는 바다와 같고 강과 하천과 같다 그랬고, 여기서 샘물로 비유를 할 때는 수량이 적은 경우다 이렇게 봤는데, 이때 말하는 수량이 적은 경우라는 거는 요거는 샘물만 뿐만 아닌 게 아니라 강, 바다, 하천, 샘물인데 수량이 이런 작다라는 의미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자, 병화가 해라고 태양이라고 비유할 때 이게 농왕지에 있을 때는 떴다 그러지만은 해자축에 있을 때는 아직 뜨지도 않는 중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걸 태양을 그걸 밝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바다 같다, 강이다, 하천이다. 이건 통변상에서 뭐라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임수가 있다. 임수가 있는데 이게 해자 축월에 태어났거나 또는 해자 축 대운에 해당이 있다면은 이때는 이 임수가 굉장히 강황하죠. 그런데 임수가 4, 5, 미에 태어났거나 말이죠. 또는 4, 5, 미 대운에 왔다면은 이걸 갖다 바다라 하기도 하고 강이라 하기도 하고 하천이라 하기도 하고 하겠는데, 한강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한강을 한 비유를 해봅시다. 한강은 지금 넘실넘실 그죠? 흘러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임수가 4, 5미에 대운에 와 있다. 그러면 한강이 넘실넘실 흐르는 게 아니라 건천이라고 그래요. 마른 네. 그러니까 한강의 넓이는 갖고 있는 강폭은 이만한데 물은 어때? 센 물 흘러가고 있는 거야, 센 물. 근데 그 물이 많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바로 그런 뜻으로 수량이 적은 경우는 샘물에 비유하기도 할 수 있겠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강물이다 해서 바다, 당신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설령 표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뒤집어서 이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러한 사주인데, 또는 그러한 뭡니까 저 강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현재는 그 물이 수량이 어떻다? 바짝 졸아버려 가지고 그냥 시내 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 넓은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운이 오는 게 좋을까요? 얘를 도와주는 운이겠죠. 여러 갈래의 물을 볼을 좀 터가지고 그죠? 그 물길을 더 들어오면은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그래요, 넓어져. 그럴 때는 기술 자격, 기술이나 가르치기나 배우기나 자격을 짱을 따거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넓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냅다 노가다 나가거라 하는 것보다는 용접 뼈서 노가다 나가거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작용에 있다. 그 다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천간과 천간끼리 또는 천간과 지지끼리 그 능량을 찾아야 한다. 뿌리가 되는지 오히려 나를 뿌리를 빼버리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말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개수를 보니까 개수 역시 마찬가지 뭐요? 하천, 비, 이거를 봐요. 아까 바다, 강 이렇게 했는데 하천이나 비나 이슬이나 눈이나 선이나 샘물, 안개, 구름 이렇게 조금 더 가벼워졌네요. 그죠? 굵기가 작아져. 그러나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는 하지만 비를 갖다가 비 하는 거하고, 자, 장대비 어떤가요? 커요. 소나기, 그죠?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느낌이 다 다르죠? 그건 뭐야? 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와 같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임수의 성향을 보면은 임기응변에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수라는 개념은 말이죠. 수라는 것은, 이 수는 원래 총명, 지혜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적이다. 오신에 있어서, 오상에 있어서 수는 뭐라 그랬죠? 지라 그랬죠. 지.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다.
그래, 대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지라 그래서 이건 지라는 건 지혜, 똑똑함,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명함이니까 임기응변이 어때요? 등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 안 되고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막상하죠. 임기응변의 변화에 그죠? 신중하고 예지라는 게 뭐예요? 예측하는. 여기 예지잖아요. 여기다가 예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예지력이 발동한다 그러잖아요. 예지. 그 예견 같은 말이에요. 사색. 그리고 요것도 뭐냐? 건모술수라 그랬어요. 이 수라는 거는 잘 봐요. 수라는 건 침투하기가 좋아요. 봐봐. 어떤 흙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 얘가 안 가요? 막아도 뚫고 가. 뭐든 가. 진공 상태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야? 스며들기가 어떠다? 스며들기가 용이하다. 침투력이 강하다. 그래서 뭐야? 건모술수가 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더 좋은 표현을 하면 뭐야? 상술이 밝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친화력, 겸손, 유연성, 인내와 침묵 이런 것 등이 해당되겠다. 마찬가지예요. 친화력, 겸손, 유연성, 인내와 침묵 등이다. 자, 그럼 직업적으로 보면은 수라는 거는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수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야? 유통, 영업, 정보, 음식, 교육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통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또는 정보력이거나 그럼 우리가 뭐냐 물장사 한다 그러잖아요. 음식. 그죠? 물장사. 이렇게 물장사 한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수도 유통, 영업, 정보, 음식, 교육,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물장사는 수이기 때문에 수의 성질, 수의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왔느냐면 천간의 그죠? 천간의 음량에 따라서 천간의 음량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작용력 그것이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응용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통변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통변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방향성을 어디에서 본다? 그릇에 나타난다.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그릇은 어디서 그릇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원령이고 격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릇이면은 그릇이 격이라면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뭐라고? 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상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부분 봅니다. 음양의 원리 및 식간 12지로 나오는데 음양론 총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봐요. 이거는 고전에 오행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지금 이 교환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환에 이거를 다 넣어놨느냐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식간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강의에 기초 강의잖아요. 지금 강의에 여러분들 저걸 하겠다 그러면 진 빠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언제 하느냐? 저거는 여러분들 저 교환에 그죠? 저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언제 쓰느냐? 저거는 고급에 들어갈 때, 중급 이상 들어갈 때 고급에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해요. 그래서 왜? 저거는 이제 그 고전을 들어가면은 고전의 천간론과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강망이라는 게 나와요. 궁통보가. 거기에도 저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저 천간지지, 즉 우리가 물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천간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거는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실어두었는데 그래서 명리고전의 식간 배송론 그래가지고 그 명리고전에는 여기서 명리고전이라는 거는 이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등을 말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최소한 삼서에 나오는 천간과 지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응용과 배속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변성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나중에 굉장히 통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쓰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변이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기초 시간에는 그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고급 시간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렸어.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